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IR 팀장 윤태식입니다. 현대자동차의 IR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최근 주가가 많이 부진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사상 최대 실적, 그다음에 개선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주가가 부진해서 많이 속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신영증권의 문영검 위원님과 CIMB증권의 김용민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 가이던스 상향, 하반기 수요 전망, 그리고 4월에 발표한 주주환원 정책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초 저희가 처음 연간 가이던스를 제시했을 때만 하더라도 수요 둔화 이런 우려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제시했던 매출액 성장률 10.5%에서 11.5%, 영업이익률 6.5%, 7.5%에 대한 좀 의구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상반기 실적을 보시면은 판매는 11%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21%, 또 영업이익률은 9.8%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이제 가이던스를 상향을 했는데요. 상향된 가이던스는 매출액 14에서 15% 증가, 영업이익률은 8에서 9%로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혹시 이 가이던스를 보시고 시장의 시각은 어떤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상반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굉장히 좀 놀라운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도 나올 수가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반면에 좀 이번에 좀 특징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나 저희도 그렇고 실적 발표 후에 좀 주가는 또 부진했었던 이유인데,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왜 판매량 가이던스는 올리지 않았는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리셨는데 좀 어떠한 요인들이 저희 기대보다 더 좋았었고 하반기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연초에 들어서는 주요 선진 시장, 미국하고 유럽 시장이 아무래도 지난해의 수요 성장 때문에 좀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지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국과 유럽 시장 모두 다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기타 인도 시장 같은 경우도 연초에는 조금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다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판매는 훨씬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 숫자, 판매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여전히 그래도 매크로 우려, 하반기 추가적인 금리 인상 등 사실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인 설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하반기에도 사실 다양한 경쟁 심화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공급이 정상화됐고, 그렇게 되면은 물량 증가되고 경쟁이 좀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7월 달 판매까지 보시면은 판매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는 여전히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비록 상반기 대비해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반대로 또 환율은 사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우호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런 환율이 지속되고 이러한 판매 모멘텀이 지속된다면은 사실 수익성은 하반기에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한 2, 3년 전부터는 확실히 물량보다는 어떤 수익성 위주로 의사결정을 바꿨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추세만 이어진다면은 손익은 크게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시해 주신 하반기 OP 마진 가이던스에 대해서 사실 상반기에 9.8%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비교적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를 해주셨다라고 이제 시장의 반응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환율 효과라던가 아니면은 하반기에 믹스 악화라던가 혹은 다른 글로벌 OEM들의 그 램프업 효과로 인한 저희들의 상대적인 좀 판매 믹스의 악화, 이런 부분들의 우려를 감안을 하신 건지, 그게 아니라면 혹시나 하반기에 잠재적인 우려 요인을 좀 상정을 하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판매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가정을 했고요. 여전히 다양한 매크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판매를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까 인센티브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율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가이던스를 상향할 시기에는 원화가 약세에서 다시 강세로 움직이는 추세였고, 근데 또 지금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원화는 다시 약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원화 추세가 유지된다면은 저희가 제시했던 수익성보다는 충분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편 놀랍게도 믹스 개선, ASP 상승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나 유럽, 뭐 심지어 신흥시장에서의 SUV 비중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한 제네시스 판매도 여전히 뭐 가장 경쟁이 치열한 럭셔리 세그멘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판매 비중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은 하반기 주요 시장별 좀 수요 전망인데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수급도 어느 정도 많이 풀렸고 하다 보니까 이제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주요 시장별로 보면 아직까지 이제 팬데믹 이전이었던 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지역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요 시장별로 좀 하반기 때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답변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피크아웃 우려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들었던 이슈인 것 같은데요. 하반기 수요 자체가 사실 그 누구도 명확하게 답변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연간 글로벌 자동차 수요만 놓고 보면은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약 9천만 대 수준의 시장이었는데 불구하고 현재 최근 2년 동안 또 성장세를 좀 잘 보였음에도 여전히 올해 8천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자동차 시장이 하는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2, 3년 정도는 충분히 뭐 시장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의 주력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7월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미국이나 유럽 둘 다 주자릿수 이상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성장세를 5% 정도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 또 특히 뭐 최근 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저희가 GM의 인도 공장을 새롭게 인수했습니다. 그만큼 인도가 앞으로는 중요한 어떤 성장 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캐파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하반기에는 최근에 언론 통해서 공개된 산타페가 출시가 되었고 초기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뭐 GV80 페이스리프트 등 뭐 신차들이 아직 예정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 내수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의 모멘텀도 좀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작년부터 상존해 왔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존재해 왔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해서 역대급 실적을 갱신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우려라고 한다면은 결국 피크아웃이든 혹은 뭐 그로 인한 믹스 악화든 결론적으로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수익성의 악화로 이제 귀결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비드 이전 수준보다는 훨씬 더 나은 수익성을 유지한다라는 테마에는 대부분 뭐 반대의 여론은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역대급 실적을 갱신했다라는 말은 앞으로 더 이상 실적에서 좀 오르막길을 보이지 않고 고점 찍고 내려오는, 다시 말하면 내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좀 마진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관점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예를 들면 연간을 10%로 마친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뭐 수요 둔화, 뭐 매크로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8%를 유지한다. 그렇게 보더라도 피크아웃은 피크아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고 실적 대비는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최근의 실적 같은 경우는 분명 저희의 뭐 경쟁사들이 뭐 부재해서 나온 어떤 그런 실적이라기보다는 사실 지난 몇 년간 지나면서 현대자동차의 펀더멘털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소비자들, 저희 차를 사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리고 얘기하는 어떤 브랜드 밸류 자체가 굉장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 단순히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뭐 아이오닉 시리즈, 5나 6, 정말 전기차 같은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현대차의 어떤 전체적인 브랜드 위상이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맞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내년 매크로에 따른 시장 수요가 어떻게 변하고 그거에 어떻게 저희가 잘 대응을 하면서 최대한 수익성 위주로 의사결정을 하느냐. 그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전과 좀 비교했을 때 좀 가장 놀라운 게 이제 소비자가 저희 브랜드에다가 지불하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뭐 팰리세이드 같은 이런 차들의 이제 판매가 되면서 전체적인 믹스 개선으로 ASP가 올라갔었던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는 자동차 가격이 뭐 시장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소비자가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모아야 되는 돈, 시간이 더 늘어나서 이제는 9천만 대가 아니라 뭐 8천만 대 정도가 이제 뉴 노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좀 가격에 따른 좀 소비자 수요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 산업을 보면서 이렇게 ASP가 특히 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자동차 산업에서 ASP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간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다만 뭐 말씀하신 뭐 뉴놈이 8천만 대가 될 수 있다. 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부분인데 반대로 소비자들이 차량을 살 때는 과거에는 뭐 예를 들면 옵션이 조금 적었던 차를 샀다면은 최근에는 같은 급의 차를 사시더라도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서 사십니다. 그게 국내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국 소비자들조차도 옵션 테이크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최근에 옵션들은 대부분 굉장히 그 운전자의 안전과 연결되는 옵션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자율주행 시스템, 뭐 저희 현대차 같은 경우는 HDA, 네, 하이웨이 드라이브 어시스턴스 같이 조금 운전의 편의성을 도와주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채택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한 번 경험하면 사실 다시 돌아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물론 ASP가 지금부터 향후 계속 올라가기는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꺾이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회사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SUV라든지 뭐 제네시스라든지 전기차 판매 확대를 통해서 전체적인 ASP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 SUV 비중이 5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그거에 맞춰서 저희는 마이크로 SUV 엑스터를 지난 7월에 새롭게 출시해서 뭐 아무래도 신규 수요를 창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단순히 어떤 옵션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네시스, 전기차 다양한 세그를 통해서 지속적인 어떤 제품의 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난 4월에 발표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위원님들 통해 시장의 의견 및 주요 궁금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배당 정책입니다. 연간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잉여 현금 흐름 모델에서 연결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으로 배당을 바꾸면서 배당의 가시성을 조금 더 강화를 했고요. 두 번째는 연 2회 지급하던 배당을 연 4회 분기 배당으로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사주 소각입니다. 향후 3년간 매년 1%씩 자사주를 총 3%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3개년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선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FCF에서 분기 순이익으로 이제 배당 기준을 변경하신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주주 입장에서 뭐 분기별로 누적된 손익이 발표가 됐을 때, 내가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정도의 배당액을 받을 수 있겠구나,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가시성을 좀 확보를 시켜주는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배당액으로 봤을 때 일부 주주들께서는 이익이 이렇게 났는데 왜 분기 배당액은 1,000원, 1,500원 이렇게 나오는 거냐. 이렇게 된다면 여전히 연말, 그러니까 4분기 연간 실적이 결산이 다 되었을 때 배당의 규모를 가시성이 좀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주주 입장에서 걱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배당락,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 분기 배당액을 분기 실적에 따라서 막 따로 배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근데 사실 말씀하신 그 분기 배당을 처음 저희가 내부에서 논의하면서 많은 토론을 거쳤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매 분기 25%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분기에는 뭐 일정 금액 드리고 나중에 기말에 그 배당 정책에 맞춰서 드리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기별로 25% 나누다 보면은 아무래도 배당의 어떤 변동성이 확대되는 우려가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말에 조금 많이 드린다면은 뭐 배당락 위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현 시점에서 내린 결론은 일단 배당이라는 게 지난해 이익에 대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올해 예상되는 이익에, 그러니까 올해 이익에 배당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뭐 이번에처럼 뭐 2분기 1,500원, 뭐 3분기 아직 결정은 안 됐겠지만 뭐 그렇게 하다가 결국 연간 실적을 보고 기말에 조금 더 크게 드리는, 많이 드리는 형태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추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올해가 첫 해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3년 후에 추가적인 이제 3개년 계획을 발표할 때는 뭐 다양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가장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배당 정책도 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배당 금액 공고 후 기준일 설정으로 정관을 변경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반기 배당시 기준일을 먼저 발표를 해주셨거든요. 네네. 혹시 그러한 좀 사유 배경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행 상법상 배당 금액 확정 이후 기준일 설정은 기말 결산 배당에만 적용됩니다. 분기 배당은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시 적용될 예정이고요. 배당금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결산 배당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기 배당에는 먼저 기준일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3년 277만 주 이제 자사주 소각을 발표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좀 역대급 실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 뭐 2001년이나 아니면 2004년 뭐 아니면 2018년에 자사주 소각 대비 조금은 아쉽다 뭐 약간 이런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자사주 소각 계획에서도 좀 저희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초 1% 소각을 했고 또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때 말씀드린 그 3개년 주주 환원에 매년 뭐 3개년 동안 1%씩을 하게 되면 총 3년 동안 약 4% 소각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남은 자사주는 약 1% 정도 남게 됩니다. 뭐 현재로서는 뭐 자사주 추가적인 매입이나 소각 계획은 없고요.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언제든지 변동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번 온라인 IR 설명회에서는 신용증권의 문영범 위원님과 CIMB증권의 김용민 위원님과 함께 2023년 가이던스, 하반기 수요 전망, 수익성 전망,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현대차 IR팀은 이런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주주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현대자동차의 IR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